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일 명장을 횡령으로 고소한 투자자 측 대표님과 인터뷰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간단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까는 거,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다만 까더라도 제대로 까야 되고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허무맹랑한 소설들로 일단 까고 보자는 식의 마인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왜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알고 똑똑하게 요구하고 그래야 기업도 더 긴장하고 더 정신 차려서 물건을 만들 테니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인터넷을 통한 가짜 정보들이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걸 막을 수 없다면 소비자들이 그런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보는 눈을 좀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일 명장은 지금까지 명장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소설들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여론이 생기면 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들을 돈 받은 놈들로 치부해버리고, 현대에서 돈 받은 놈들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여전히 명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과도 없이 잘못 퍼진 정보에 대한 정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직도 그 명장이라는 이름에 홀려있는 그 불쌍한 일부 대중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우리 명장님은 명장님이니까 소비자를 위해 싸우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장이라는 이름에 거품을 좀 빼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박병일 명장은 그 명장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근거도 논리도 없이 일단 현대만 까고 보면 찬양받는 그 여론을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왜 자기가 1호도 아닌데 1호라고 하는지, 도대체 그렇게까지 근거도 없는 말들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현대를 까서 얻고 싶은 게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뭐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보시죠. 자, 여러분, 주식회사 카로마니의 최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살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뭐 쉽지 않은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요청을 드려가지고 네. 좀 수락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가장 궁금한 건 네. 주식회사 카로마니, 카로마니. 네, 네. 어떻게 설립된 거고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제 자동차 용품 유통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게 정말 질 좋은 제품들을 선정해서 네.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어떤 서비스를 결합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자 처음에 설립을 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근데 그 명장 원픽 네. 이라는 라이센스 사업을 네. 주식회사 카로마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상으로 보면. 네. 네, 그러면은 뭐 이 박병일 명장과 뭐 함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네. 뭐 그런 사업체라고 봐도 무방한지. 네. 그럼 뭐 홍보나 뭐 네. 제품 선정 이런 것들을 박병일 명장이 담당해서 해왔습니다. 그럼 박병일 명장도 지금 이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그 유춘 씨도 또 이제 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박병일 명정과 유춘 이사님의 지분은 두 분이 네. 합쳐서 50%의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최초 설립 당시에 이제 자금을 투자하신 건 아니고. 자금 투자는 아니었고요. 네, 자금 네. 투자자분들은 따로 이제 있었고 네, 이제 설립하면서 지분을 분배할 때 네.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이제 50%를 그럼 지금 최진규 대표님 쪽에서 이제 50% 자금 투자를 하시면서 지분을 가지고 가시고, 네. 그리고 박병일 명장과 그 유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자금 투자는 없이 지분을 이제 50% 가지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설립된 회사로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그 뭐 투자 규모는 대략 지금 등기부등본상에는 자본금이 약 한 3억 정도 맞습니다. 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투자 제안을 혹시 누가 먼저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투자 제안은 이제 처음에 박병일 명장과 이제 내부 이제 운영진이 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네. 주변 지인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돌렸고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 사업성을 보고서 네. 투자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카로마니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네, 네, 고소장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피고소인이 지금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걸로는 이제 2명인 걸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혹시 그럼 박병일 명장과 네, 그 유춘 이사 네, 네, 이렇게 2명이 맞는지 맞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혹시 그러면 지금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에 저희 제품 개발이나 네. 뭐 그런 쪽으로 있어서 뭐 계약금이나 이런 게 나갈 일이 네. 있어서 네. 뭐 자금이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금이 쓰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제품 개발비나 네.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서 네.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박병일 명장 측에 박병일 명장과 그 이제 자금 관리 담당자인 유춘 이사에게 네. 소명을 네. 해라. 네. 했으나 소명을 하던가요? 전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답변을 듣지 못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연구개발비, 네, 제품 개발비 목적으로 출금된 걸로 알고 있었던 네, 그 돈의 출처는 결국에는 지금도 모르신 상태에서 네. 네, 지금 고소가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가요? 아니면 뭐 음. 중간에 어떻게 좀 파악이 된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쪽으로 확인된 바는 있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확인된 바는 어떤 내용이던가요? 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근데 뭐 박병일 명장이 혹시 직접 인정을 한 부분인가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놓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 박병일 명장에게 직접 받아놓은 내용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출금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면이 있다라고 하면 네, 사실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았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이후에 네, 그런 뭐 사실상 어쨌든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 다시 뭐 회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으나, 네. 네, 근데 이게 발견이 되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이상 저희한테 뭐 자금에 대해서 다시 채워놓겠다라고 네. 했던 약속을 네, 한 두세 차례 수차례 했었는데 네, 그게 이행되지 않았고 네. 중간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에 그 이제- 약속일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라고 인정한 돈을 채워 넣겠다라고 약속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무슨 뭐 연구 개발비로 사용이 되었다라며 갑자기 뭐 번복을 해서 저희도 이거를 정확하게 연구 개발비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라면 네, 우리가 고소할 내용도 아니고 네, 회사를 위해서 사용된 돈이라면 네, 이게 뭐 문제가 될 일도 아니니 그런 뭐 증빙 자료나 네, 그런 게 있다라면은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달라, 네,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라고 요청을 했으나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형사 고소에까지 네, 이른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연구개발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 박병일 명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걸 보면 회사 돈 횡령한 게 아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썼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 자료까지도 경찰에 이미 다 제출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명 자료를 아직까지 보신 적은 없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소명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말했습니다. 소명 자료가 정확하게 있다면 네. 보여달라. 우리는 고소를 취하한다. 이야기를 했으나 저희 쪽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경찰에다 제출을 해서 네. 그렇게 무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네.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소명 자료를 이쪽으로 입증을 해주면은 고소를 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제출된 게 지금 없고, 오히려 뭐 경찰서 쪽으로 뭐 수사관 쪽으로
뭐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니 저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상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네,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소양 자료가 제출이 됐는지. 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좀 이제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애초에 그 돈을 회사 통장에서 뺄 때, 네. 네, 뺄 때 이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보면 네. 회사 입장에서도 뻔히 알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왜 소명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현찰로 이제 회사 통장에서 인출을 한 내용이 있고 법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이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체한 내용도 있는데 뭐 이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박병일 명장이 뭐 어느 정도 인정한 내용도 있어서 그 일부 돌려놓기도 했나요? 일부 변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변제하기도 했고. 네. 근데 그 현금으로 캐시로 출금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개발비라고 그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돌려놨다고 해도 네. 지금 뭐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기 세워져 있는 주인이 있는 자전거를 제가 타고서 돌아다니고 무단으로 타고 돌아다니다가 난 다 탔으니까 다시 제자리에 세워놨으니까 문제 없어 라고 해도 원래 본래 자전거의 주인은 그쵸. 본인이 이용해야 될 때 이용을 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뭐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다 채워놓지도 않은 금액이 있는 거고, 그 금액에 대해서 최초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가 중간에 말이 번복되고, 맞습니다. 이제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쓴 거다. 맞습니다. 라고 말이 바뀌어서 그 수명 자료를 지금 경찰에는 제출했다라고 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받아보신 적은 없고, 맞습니다. 소명 자료 보여주면 고소 취하할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이제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깁니다. 혹시 어떤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비라고 하면서 처음에 출금을 했었는지. 사실상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만 들었지 어떤 제품에 대한 목적이다, 어떤 목적이나 뭐 어떤 제품에 대한 뭐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은 그 연구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네,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전히 그 법인 통장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최초에 사용했다라고 한 그 돈, 네, 그 돈이 실제로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사용된 게 맞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네, 여전히 고소 취하하실 의향은 지금 있으신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공적으로 네. 회사를 위해서 사용이 된 거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게 인증이 돼서 네. 뭐 혐의가 없음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뭐 그 혐의 없음을 기다릴 것도 없이 네. 정확한 소명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는 당연히 고소를 취하를 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이미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다시 돌려놓은 거에 대해서도 크게 뭐 문제 삼으실 의향은 없으신 거고. 지금까지의 뭐 저희 주주분들이나 뭐 네. 입장은 그러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받아보신 적이 이제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회사 카로만이 뭐 사실 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박병일 명장이 지금 여기저기 좀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회사 카로마니에 네.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 대표님과 최 대표님 쪽에 계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제보는 저희도 받았습니다. 저희 제보도 받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뭐 있나요? 이야기가 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이제 가까이에서 또 지냈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뭐 새로운 투자자들을 받아서 지금 카로마니를 해산하고 새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뭐 이야기도 제보도 받았고, 실제로 저희 뭐 유춘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뭐 상호나 디자인 특허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취소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카로마니에서의 박병일 명장의 역할은 광고와 홍보, 제품 선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해 놓은 뭐 광고 협약 계약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은 뭐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로는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네. 있어서요. 사실 그렇게 해서 독단적으로 투자를 개인적으로 또 받아서 이 유통업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법적으로는 둘째치고 일단 뭐 상도덕상은 분명히 좀 문제가 되는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동차 용품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았고 투자자들이 있는 상황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뭐 방금 그런 좀 이 루머가 돌고 있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혹시라도 이 괴담이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지금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퍼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네. 그 뭐 루머들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다면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나서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주변 굉장히 좋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뭐 저희 쪽이 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뭐 내부 고발을 해서 뭐 본인을 어떻게 뭐 이미지를 깎는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들 들려오기도 하는데 네. 카로마니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이고 더 이상의 그런 억측이나 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로 뭐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진 어디까지나 고소를 당한 것뿐이고 법인 돈을 빼다가 정말 제품 개발비로 쓴 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박병일 명장이 경찰에까지 연구 개발비로 사용한 현금 사용 내역을 증빙했다라고 뭐 인터뷰를 했으니까 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죠, 우리는. 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명장이 그렇게까지 현대를 까고 현대만 깠다 하면 논리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그냥 찬양하고 보는 그 여론을 만드는 이유는 네 글자로 말하면 명장 원픽입니다. 결국 유명세입니다.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명장 원픽도 하고 공장도 돌리고 광고 수익도 창출하고 하는 거겠죠. 물론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으니까요. 저희 모트라인도 결국 컨텐츠를 통해서 모트라인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그 브랜드 유명세를 바탕으로 세차용품 유통사업부터 시작해서 쇼핑몰, 광고 수익 창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비즈니스들을 더 늘려나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유명세에 욕심이 나서 자꾸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걸 자기가 안다고 해요. 문제의 원인은 둘째치고 새로 나온 엔진의 시스템도 모르면서 열변형이 온 게 문제라고 해요. 사고가 난 원인을 모르는데 일단 자동차, 일단 현대차 결함으로 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났고 그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면은 막 찬양을 받습니다.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꿰뚫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소비자를 개돼지로 본다고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대기업한테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악감정을 역이용해서 소비자를 진짜 개돼지로 만드는 컨텐츠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제발 다 같이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병일 명장이 지금 자동차 용품 유통사업 하려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제안 받으시는 분들, 제 꼴 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